예, 저는 기독교사이나 상임으로 봉사하고 있는 정기봉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평소에 이름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실망을 할 겁니다. 기독교사이나 상임으로에서 굉장한 사람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수학 사람이 나온다 생각했는데 제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이 운동에 처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연으로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사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정형된 자격으로서 나왔습니다. 어저께 신경전적인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신경전적인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95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오는 감동 이걸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신경전적인 강의를 듣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면 학교에 가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지 똑같이 그 책을 보고 신경전적인 주신 사랑의 목소리 교수 있죠. 그 책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하나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어저께 책이 나왔죠. 울보 선생, 최강화 선생님, 이분은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분도 읽어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강의를 듣고 나도 학급에서 기도해야겠다 내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초에 우리 반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선생님은 예수 믿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조회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문대고 있고 비웃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중간에 주여 제가 그걸 뭐라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기도학생반 사이트 많이 나오는데 저도 매년 합니다. 매년씩 항상 기도학생반이죠. 하는데 왜 저 반에서 빼고야 하면 우리 학교에서 그 문제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선생님 찍어서 오는데 항상 제가 듣게요. 제가 올해도 학교를 옮겨가지고 기도학생반을 좀 했는데 올해는 제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제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도학생반 돈을 좀 주시죠. 제가 결심하고 15시간 들어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기도학생반에 가려고 하는데 좀 돈을 좀 주셔라. 그런데 조금만 열어보니까 3학년만 받았는데 1년 이상을 받았는데 3학년 여학생 문제가 10명, 학생 문제가 10명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아이들 한 6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대여섯 아이들은 문제아들 보니까 학을 피고 문제아 20명만 제가 데리고 시를 했습니다. 시를 했는데 지난 5월달에 제가 CA 발표회, CA 발표 아니고 합창대회 할 때에 찬도 출연으로 CA 반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데리고 이제 우리가 워시집을 했어요. 워시집을 했는데 우리 함께 기뻐해 하고 예수 유황이어 두 개에 제가 교회 목사님 도움을 받고 해서 우리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교교해서 나와서 했습니다. 나와서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찾아갔던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만난 아이들은 참
참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고, 또 제가 만든 반들은, 제가 좀 이렇게 작업을 잘하면 좋은데, 제 성격이 참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3월달부터 애들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각 잡아야 되는데, 전날 지각 잡아야 되는데, 늘 선포합니다. 지각하면 맞는다. 맞는데, 첫날 꼭 지각색이 생겨요. 다음날 되면. 그래서, 나와라 해가지고, 그냥 때리면 되는데, 저는 꼭 이유를 물어봐요. 왜 늦었어? 이렇게 보면, 이유를 대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있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항상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 하면, 그래서, 걔를 봐줍니다. 들어가고, 다음 주 잊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희 반은 지각생 원칙이 무너집니다. 지각생 원칙이 무너져서, 지각생은 다음부터 처벌할 길이 없어요. 걔를 봐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걔를 또 봐줘요. 그러다 보면, 저는 저대로 힘들고, 학급대로 안 잡히고, 또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제가, 그런데 이게 경력이 쌓이면 고쳐져야 되는데,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끔씩 그냥 해요. 그러면 누가 교직이 안 맞는 건데, 그만둬야지. 예,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교직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제 속에 주어진 어떤 전함들의 소명, 부르심, 내게 부르심이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부르심부터 좀 출발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학도 그냥, 소명 없이 점수에 맞춰서 사대를 지나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 케이스인데, 대학에 가보니까 참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학 가니까 제가 84년도 입학했습니다. FM인데, 당시 캠퍼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수업 거부하지요. 시험 거부하지요. 성경 들어 학교에 들어와죠. 시험 날리죠.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만 역사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친구들이 돌 던지고 하얀 맞아서 들어오면 울고 울분을 토하는데, 나도 그 울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나는 돌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게 풍경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토양에 살아보니까 이게 안 돼요. 너무 괴롭고, 그 고민을 가지고 4년을 보냈습니다. 대학 4년을 했으니까 다른 고민할 여유가 없었는데, 그 고민도 저학년 때, 제가 후배일 때는 괜찮았어요. 내가 후배니까 형들한테 가서 형 왜 이러냐고, 기독교적인 대안은 없냐고 이렇게 말을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3학년 되니까 후배들이 좀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성경한테 대표를 했는데, 86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한 명이 분신을 했습니다. 학생이 나면서 5월달에 분신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1학년 후배가 그걸 보고 확 돌아버린 거죠. 눈이 뒤집혀가지고 스쿨룸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형! 하나님의 공인 어디 갔냐고 확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대답은, 야 임마! 나도 모른다. 근데 이제 참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뒤에 붙잡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고민이 뭐냐니까,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과 바로 위에 선배뿐 아니라, 그 기독교계의 어른들을 보더라도, 교회를 보고 답이 없고, 기독교계의 어른들도 요즘은 답을 제시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3학년, 4학년 거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 뭐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맞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입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삶으로서 복음의 능력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역사와 민족의 모순의 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인들을 삶으로 듣는 일이다.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어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안 했죠. 공부는 할 여유가 없어. 공부는 안 하고 제가 그때 그나마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두레마을 김준홍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또 지난 개막식 때 오셨던 분이 있죠. 김기열 장모님 로뎀 학교 바이올린 하나 있죠. 그 학교가 옛날에는 국제기능인 선교학교를 해가지고 강화도에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고 내가 보기에 비스무리하다 싶은데 갔어요. 어떤 경우는 영등포에서 그 지금 여성들 선교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연수도 하고 제 나름대로 많이 방황을 하는 거죠. 그 방황을 거치면서 제가 4학년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 당시 좀 생각해가지고는 다 대학원 가고 뭐 이렇게 자기 진로를 찾아갈 때였는데 저는 뭐 그게 마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상에서도 군대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간 이유도 이 세상에 모순이 많고 제가 많다 그러는데 군대는 그 모순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곳이 아닐까. 좀 내가 느껴야겠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군대를 겪겠습니다. 그러다가 제 결론이 뭐냐면 그냥 교직에 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로뎀 청소년 학교 화요일 오시던 분이 있죠. 바이올린 했던 그 팀들 그 학교에 교사로 자원하기를 하고 제가 제대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제가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이 교사로 좀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참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하더니만 저를 보더니만 이 사회가 그친 사회이다. 이 그친 사회인데 나 같은 교인가 와가지고 안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힘이 진짜 뜻이 뭐라고 저는 그 순간 접촉했는데 나중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필요하는데 정원하자가 되는데 써보면 됩니다. 그 젊은이가 준비도 안 되던 써보면 되는데 한 인생을 기입보시는 감동을 나중에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대였으니까 당시 인연곳이 없었거든요. 교직 말년을 받고 제가 군대 갔으니까 교직에 들어갔어요. 교직에 들어가서 초등학교가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나 정시 보니까 청운중학교 소식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책발을 받았는데 제가 2년 정도 거기 있으면서 한 번도 내가 교직이 내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잠시 머물러가는 곳이다. 내가 내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정말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모습의 핵심, 그 발견하면 그 갈 거다 내가. 그 가야지. 교직은 너무 작은 게 아니라 그 조상한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되고 몇백억 몇천을 가지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큰 나한테 있어. 제가 무슨 아니지만 상하에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했어요. 하면서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몸에 배인 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왜 안 마시고 정관세 가면 충성하는 게 몸에 배인 거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아이들을 만나기 좀 시작했거든요. 다른 걸 보냈는데 많이 하죠. 모든 일이 있으니 하죠. 일이 있으니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처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아이들이 굉장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제가 애들에게 근데 참 다른 게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틀리는 건 잘 안 되는데 10년 전에 아이들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인사하기 하고 애들이 쏘면 제가 솔직하게 적어주고 그럼 애들이 그 깊이를 이해하는 걸 참 변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당시 52년이었으니까 애들한테 졸기를 쌓아놓고 한번 잘 해봅니다. 그럼 대부분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 그때 결심이 뭐냐면 정직하게 가르쳤어요. 정직하게. 뻔한 이야기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도 훌륭한 아니지만 집에서 나한테 해서 아니다. 나한테 대해서는 일반적인 한가라는 말을 불과하다. 이걸 처음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만나봤는데 엄마는 우선
대학교 교수님과 제가 훌륭한 것만입니다. 교양인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제가 답을, 그래, 맞다. 너희 엄마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동시에 이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정직한 자리에 뭘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모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네, 그 기도하면서 제가 답을 써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듯이 애들 문제가 아니구나. 그 아이들 속에 어떤 모습도 있고, 그 속에 재성과 경쟁과, 그 속에 어떤 견딜 수 없는 또 욕구들, 욕망들, 그 죄인들이 다 차있고, 동시에 애들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경쟁과 빈부차와 학벌의 문제와 또 어떤 그런 것들 애들이 그걸 같이 안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걸 발견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맞다. 시대의 모습의 핵심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때 생각할 때 그 시대의 모습은 노동자, 농민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때는 제 고향이 김항 창원인데, 창원에 창원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권 친구들처럼 학부를 속이고 고소를 적어서 그 공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험을 사면서 이렇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까지 있었는데, 그게 안 가더라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 시대의 모습의 핵심이구나. 이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내가 대학 때 들어가는 그 그룹에 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뭐냐면 제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석사 박사 돼서 교수하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놨어요. 공부가 그냥 내려놓겠다. 이 아이들에게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아팠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교사하면서 대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학이라는 것을 공부해보니까, 교육학 교수님 용서하십시오. 교육학이라는 것이 뭘 전제하냐면,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이들이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이론이 정해져요. 이게 현장에는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한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저렇게 공부한 것에 내 인생을 소중하게 됐구나 느낌이 드니까. 예,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대학원 만난 사람이 일단 말입니다. 공부하니까 하지 마라. 나중에 근데 언제 가냐? 너가 교사 모임에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어떤 느낌 문제점, 거기서 느낀 아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희 좋은 교사 편집장 하시는 분이 있죠. 김진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들 내 대학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던 대학원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윤리과니까 굉장히 윤리과 아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출문제를 가르쳤으면 풀 수 있어요. 대학원 가다 그러길래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떨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참 경제가 대학원 안 가는 대신에 저희 교사모임을 헌신하고 교사모임 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저널도 이렇게 본인이 헌신하고 해서 그 이상을 자라고 지금 대학원 다닙니다. 지금 경제가 윤리과 대학원 아니고 NGO 대학원 다니거든요. NGO 대학원 다니는데 저는 그건 찬성했어요. 네가 교사 운동을 하면서 정말 어떤 그 비영리 단체에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특성학습으로 유명한 김현석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형제도 옛날에 대학원을 만날 때에 다시 말아봤습니다. 그래서 말했는데 지금 그 형제가 대학원 안 가고 특성학습을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보거든요. 지금 필요하니까 갔어요. 어디 가냐 보니까 아시아 인합시장대학원에 교육과정 전공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교육과정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상 안 갈 때 제가 갈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협동학습을 하는 사람이 협동학습이 잘 시작하면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 이상하고요. 너는 믿으니까
거기 아시아 연합대학교 가서 그거 하면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라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생각할 때에 그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저는 지금도 교육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교사 모임을 열심히 하고 운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데 주위에서 오면 저를 불쌍한가 봐요. 제 교인들도 선생 언제까지 그렇게 몸으로 떠오르는 발기냐고 대회한다고 지금도 못하고 뭐 하느냐고 외대에 물려주고 이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는 압니다. 어떤 그런 공부 그런 게 제 교육적인 그런 필수 정신이 아니고 현장 제가 아이들 속에서 느끼는 그거 선생님들 속에서 느끼는 그거 그게 어떤 나를 키워주고 내 시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또 말할 수 없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제가 간증을 안 했는데 간증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교호 선생님 같은 분이 교육부장이 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육부장 장관은 대단히 없는 분입니다. 교육부장을 해봐야 욕만 먹지. 지금 우리 교육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없고 저는 지금 교육부 장관보다 훨씬 더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그 아이들 동일하게 여기 있는 선생님들 기독교자들 이게 훨씬 더 교육을 실제로 배워시킨 일이지 그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소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명을 지금도 늘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회의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매해 있습니다. 해있기 때문에 제가 들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소명을 발견했을 시점에 제가 기름실 시민단체 대표실 정보원 교수님 소속해 있었는데 제가 당시 제가 문이 일어나니까 애들 문제는 문제지만 총지 문제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 시골에 근무하면서 몸도 한 번도 못 쓰려고 보는 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청운중학교는 초임지는 강남하고 대학은 아니지만 강북에서는 제일 부촌 아이들입니다. 평창동 동네 가서 아주 부촌인데 처음에 저 교직에 딱 나갔으니까 부모가 선생님을 보니까 책을 좋아하실 것 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나가 선물해요. 그래서 가슴이 못했습니다. 참 그렇지 학부모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고 돌아보니까 딱 동서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존재를 그렇게 줬는지.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몰래 가서 보니까 10만원 벌더라고요. 10만원. 당시 월급이 보험사 나온다라 60만원, 나온다라 100만원 가까이였으니까 10만원 큰 돈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가 존재 문제에 대한 고민들. 당시에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학교에서 육성회를 조직해가지고 학급에서 100만원 걷어와라, 200만원 걷어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끊는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과의 갈등이 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훈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모 교수님 얘기로 기훈실에 적혀있는 교사는 다 모여요. 그래서 저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손모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뭔가 답을 줄 거다. 갔어요. 갔는데 교사들은 몇 명을 쌓았어요. 7, 8명 왔는데 교수님이 이제 교육에 강의하시는데 이게 많은 아니죠. 그건 아니었어요. 하도 그냥 교육이 중요하다 얘기하시고 우리가 질문하니까 답을 하나도 못해요. 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실질적인 고민들 존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답을 못해요. 못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네가 해라. 니네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유명 강사를 모시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물론 영성을 내리는 거니까 목사님 모시하지만 주제가 아니냐 아니면 다른 강의들은 가끔 특입니다.
목사님이나 또 외부분들 잘 안 모십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모셔봐야 교육대에 살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래서 아픈 데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도 안 모십니다. 안 모시고 모시더라도 어떤 진짜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분을 존중해서 모시거든요. 그것이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래서 교사 모임이 시작됐는데 저희 여기서 7, 8명이 모여서 하면서 뭐냐 하니까 자기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드니까 자기 고민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데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 고민 나누는데 말로 나누지 말고 글로 나누자. 반드시 모임을 전에 A4지 한 장당 자기 고민을 정리해보자. 그 다음 주제가 존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보자. 그 다음 주제가 체벌에 있는 체벌 주제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모임을 했거든요. 모임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사람이 들으니까 위기도 많죠. 이게 모임이 될지 말지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권유하고 싶은 제안은 교사 모임이 구성 안 되신 분들은 교사 모임을 꼭 가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교사 모임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을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생활을 3가지 하지만 슬럼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럼프를 경험할 만하면 작을 받으니까 모임 가면 작을 받고 나누고 수련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의 유익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교회에서는 못 나눕니다. 대학 친구 못 나누고 아무리 해도 못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저 아내랑도 못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교사가 아니고 수분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을 이야기하고 아내랑 관심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분은 못 나누는 분이 있어요. 교사 모임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꼭 권유하고 싶고 지금 교사 모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지역이 참 많더라고요.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포기하지 말고 모임들을 좀 이렇게 깃발을 놓지 말고 좀 나가면 그 깃발로 인해서 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속한 모임도 한 4년 정도는 10명에서 20명 못 넘었어요. 사람이 서로 좀 빠져나가고 모임 사람이 안 붙더라고요. 근데 일정 시기가 지나니까 사람이 듣기 시작하던데 그 이제 교사 모임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재밌는데 참 좋고 참 재밌는데 우리 시대 교육이 변하려면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우리 모임이 지금 10명인데 20명인데 기껏 잘해봐야 100명이 4명인데 교사는 30만 40만인데 기독 교사만으로도 10만 8만이 될 텐데 어떻게 그들 다 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작은 수준이 2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웨슬레스라고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문서선교사입니다. 지금은 60 넘었죠. 20대 중반 후반에 한국의 편순도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문 쪽을 누구신 분입니다. 누구신 분이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교사 모임 많지 않냐? 니네 모임만 있냐? 내가 보기 10명 있더라. 연합해라. 연합하지 않는 건 나서 단식이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좀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분은 지금도 제가 만났는데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야, 그럼 뭐하냐? 교과 모임 좀 해라, 교과 모임. 기독교적으로 교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저요. 자꾸 저는데 잠깐에 만나서 이제 같이 저희 집에 찾아가서 왔는데 그때 저한테 교과문 좀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선생님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교과문 발상이 아니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라니까 마음 조급하다. 자기 한국에 와서 40년을 살아야겠는데 자기 집안에 어떤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그분이 잘 오셨고 또 한 분은 박상진 목사님이라고 1회대 때 주장을 하셨던 분이 있죠. 이번에도 선택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잘 오셨어요. 제가 이제 연합모임 고민하면서 박상진 목사님을 쌓아갔습니다. 쌓으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야, 연합 필요 없다. 통합을 해, 통합. 네. 그래서 진짜 하신 말씀이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이 시대에. 사대 교대 봐라. 그 예교에서들 어떻게 살아갈 거니 니들. 한국 교회 교육에 대한 감이 없는데 일치된 통보했을 게 아니냐. 다 통합해라.
그러면서 어떤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 듣고 나오면서 어떤 성령의 강한 부으심이 있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체험을 했어요. 마치 그 엠마오라는 주제자가 예수님이 말씀 부르실 때에 내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서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체험이 연합을 이루는데 큰 어떤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95년부터 교사한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시작되면서 98년도에 1회대회가 열렸죠. 1회대회가 98년도에 열렸는데 1회대회의 중요한 어떤 그건 뭐냐면 기독교사가 뭐냐, 기독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주어졌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기독교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학교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인지,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 어떤 정리된 생각이 없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정리된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사는 학교로 부름받은 특사의 사역자다, 학교의 사역자다. 우리가 복음 전파와 수업과 생활교와 교육교육과 모든 걸 통틀어서 기독교사 안아야 된다. 안 돼. 자기 원사를 따라서 강도점을 조사하지만 다 하나다.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사 운동의 역사가 98년도를 시점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급하게 티에 들고 왔습니다. 입고 왔는데 그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경순선 일치되고 대신날까지 비가 안 열렸어요. 열리는데 900명이 있어서 와서 어제 오늘처럼 비슷한 어떤 그 생애 시험들을 같이 받고 돌아왔었거든요. 그 시작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98년 이후는 그 일기가 참 어려움을 겪었던 해입니다. 99년 특히 보면은 교원노조 학부가 되는 상황이었고, 교실 붕괴와 또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는 그런 시기가 99년을 거쳤는데, 그때 이제 우리 또 다른 고민이 시작했습니다. 뭐냐니까 교원노조 학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 교원노조 들어오라고 많이 권유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 누가 고민하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사 개인뿐 아니라 기독교사 이 그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즉, 이 기독교사라는 이 단체는, 이 그룹은 이 교회 가운데 도대체 뭘 할 거냐. 이내가 지금까지 멀리 와갖고 앞으로 뭘 할 거냐. 그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민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지고 또 하나는 교육계의 상황이 어려운, 정말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대들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대표자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야, 하나님 왜 98년도에 최대를 주셨는가. 만약 우리가 아무 소식도 없고 모든 없을 경우는 개별교사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연합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시작하면서 그때 저희가 2000년대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좋은 교사 운동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라면서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사들이 지금까지 교육에 기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기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포장으로 쌓여진 게 상품으로 만들어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교사의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를 해서 이미 해왔던 것을 일반화된 언어로 하나의 포장을 만들어냅니다. 포장을 만들어서 일반 교육계 내에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즉, 기독교사 운동이 지금까지 기독교사가 많았지만 이 교육교사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운동을 사는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첫 작품으로서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작품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독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들, 아니야 좀 못하고 있지만 말씀에 기초로 해야 할 것들, 그것을 포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정신생각에서 40가지 실천 내용을 제시하면서 실천 운동으로 제시했는데,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사만큼 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없고 아이들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수업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됩니까? 생활에서 열심히 한다고 애들이 변화됩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전도하면 변화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는 애들이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많이 시험했고요. 지금도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뭐 달리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묻습니다. 야, 그거 내려와라. 그럼 제가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들어놓습니다. 우리 아이 키 잡아놓습니다. 우리 아이 못 나왔습니다. 내려놓거든요. 내려놓고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복음화에서 살아가야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한 가지는 됩니다. 한 가지면 다 해결되거든요. 사교 아이들도 복음 전도가 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학교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마치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교육이 큰 기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인정 못 받고 선생님들은 저 종교활동 하는구나. 학교에 종교활동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숨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사랑 정리협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에 열심히 안 하면서 오래 복음만 전파하는 비판자가 아니다. 우리는 학교의 모든 일들을 사랑과 정의와 회복 인생에서 다 하면서 또 중요한 그 교육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또 오히려 핵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쟤들은 모든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까지 변화시키는구나. 정말 인생을 바꾸는구나.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교육에 좋은 교사 운동을 펼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독교사 내분리 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사는 좋은 교사다. 이꼴 등수를 준 겁니다. 준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사 중에서 좋은 교사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기독교사인데 좋은 교사가 아닌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펼쳐가는 사람도 많고 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강정 등수를 주는 겁니다. 좋은 교사라는 이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가면 도둑인데요. 제일 실패를 하면 등교나 학교와 길을 하죠. 아이가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는데 도둑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혹시 동네 선생님들이 볼까 봐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좋은 교사라는 이름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핸드폰에다가 좋은 교사 등록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교무실에 뒀는데 애들이 봤어요. 나오니까 애들이 밖에 들어오면 좋은 교사 등록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보기에 제 책상 위에는 늘 좋은 교사 합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붙어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쁨으로 그 부담을 뒤집고 사는 겁니다. 즉, 기독교사는 반드시 좋은 교사여야 된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부담을 껴안고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사실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그러고 해서 만들어가는 위해서 좋은 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한 파트에 다니죠. 실천 운동, 교사 실천 운동에 다릅니다. 이것이 제도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파트에 있어 일단은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좋은 교사 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럼 좋은 교사 운동은 원래 의뢰된 것과 지금 와서 얼마나 교육에 기여했고 얼마나 부족이 있는지를 평가해봐야 됩니다. 평가해봐야 되는데 모르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자체가 참 애매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공부에서 느끼는 중간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40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40가지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뜯어서 발표하다가 하다면 무시무시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게 됐어서 99년 시작하면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실천 지침 가운데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요것만 실천하게 되면 다른 달력을 선정했죠. 그걸 정했어요. 이라기보다 가정방문운동, 이야기보다 1대1 결혼운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들어가니까 실천 중에서 핵심이 되는데 좀 부담스럽지만 이걸 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하게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 심어준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분들도 제가 팜플렛도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한 200, 많이 했으면 200이에요. 우리끼리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모르는데 많이 했으면 200이면 그것도 저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사람들이 부담은 다가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확산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 4가지 있습니다. 원인은 본부 차원에서 있죠. 왜냐하면 2000년대 한번 딱 승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가져가고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있었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외부에서는 교육계 학과에서는 이 운동에 대한 기대나 호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할 것 없이 제가 한번 정부단체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사가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왜? 자기들이 지원하는 건 농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도와주게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했구나. 교육도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겠어. 그죠? 그래서 교육에서 생각을 했고 학부모단체 활동도 굉장히 관련을 보냈습니다. 특히 참교육 학부모 운동이라고 사실은 진보적인 성향인데요. 거기 가부 중 한 분은 불교신자라는 아차천 불교신자인데 좋은 교사가 되게 정상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불교신자지만 자기 친구 중에서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해가지고 이 운동이 시작했다 하면서 하게 전파하는 걸 보면서 참 공이 있었어요. 교원단체도 저희가 지금은 전교조 총회를 해놔서 한교조 만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로 자기들은 지금 노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와 다양한 싸울 일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교사 실천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니네가 시장에 있으면 같이 힘을 흘려주겠다. 따라와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전교조, 교조, 한교조 우리 해가지고 같이 국민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교총 경험을 사셨죠. 교총 쪽에서 조금 이렇게 맞아서 못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의 반응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사 인출이죠. 좋은 교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부에서의 반응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더 이렇게 좀 쉬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잘 느끼고 있고요.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 2년이 흘러가면서 교육의 사안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해가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교원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교원 정책. 성과급 2000년 말이니까 성과급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이 지나면서 7차 교육 과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교원 문제가 또 크고 또 기간적에서는 많이 모집하는 부분이라든가 계약제를 나가게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가지고 우리 교육이 많이 어렵고 많이 투쟁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다 지금 일단은 물리친 그런 상태가 정상되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태는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책이 나오기까지 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국민들이 교사를 바라고 있는 의식과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성과급 문제를 해가지고 2001년도 1학기죠. 조태주 정부하고 할 시점인데 라디오에서 박창수입니다. 그래가지고 토론 프로그램 있죠. 자유롭게 전화해서 하는 거 있죠. 그때 이제 사회가 물었어요. 교사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최하위 성적으로는 성과급을 안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나왔죠. 나왔는데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교사 하위 성적을 안 주는 거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만 30% 잘라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30% 잘라야 된다. 성뜨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그 사람이 많이 합니다. 많다는 되게 중요하냐. 교회에서나 친구들 만나면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또래들이 학부화되는 그 또래들입니다. 그 또래들인데 참 교육에 대한 불신이 참 깊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참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지금처럼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교사들이 자주 올라가는 데가 있을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사 자세히 생각하게 된다. 참 수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선생님을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 학교 가게 되면 진짜 학교처럼 앉는 게 진짜 대사고 머리 불쌍하게 해갖고 좌로 90도 우로 90도 군대에서 잘 안 하는 거 그런 거 시키고 어저께 신정일 주님 강의했죠. 그런 거 참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정말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 어차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재연구와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촌지만한 교사 내 집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학부모들 만나게 되면 천재부자랍니다. 우리 빠는데 촌지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얘기합니다. 감히들. 참 이상하죠? 진짜. 그 다음에 학교 못 보내겠다. 안 때린다. 비인간적인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그러니까 소수다. 소수. 거의 없다. 이제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교회가 지금 일찍 만들어갈까? 학교가 그런 것보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3, 4년 동안 급변하는 거죠. 그 문화가 급변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너무 빨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식과 권리의식과 인권의식이 너무너무 빨리 생겨나는 거예요. 교사들의 변화는 서서히 있어왔어요.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데 그 어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라는 거는 그 80년대 후반 민주화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하급 수준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를 맡고도 아무런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손바닥을 맡고도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것이 급변하는 겁니다. 교사들 바라보는 시각도 옛날에 선생님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은 급변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팠던 것이 2000년 99년 그때 애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야, 내가 수업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거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말은 안 했잖아. 그런 자세로 선생님을 봐야 돼. 참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변하더라고요. 의식이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애들이나 학부모들, 국민들이 좋은 의미에서 교사들이 진짜 높아졌고요. 하면 늘어나는 이렇게 어떤 교사들을 무시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걸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지 못하고 자기만 저도 교사지만 저는 조심하거든요. 약간만 교사의 자존심 상한 말하겠나 팍! 그러내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그만도 그랬고 정부에서 체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당당한 교사들은 이건 뭔데 체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때리고 안 때리면 안 된다. 나는 교사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 때리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런 말하는 아니 보이죠. 저는 교사들이 자기가 열심하는 걸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하는 거. 자기가 노력하는 생각하지 시대가 들어가고 국민들이 많이 어떤 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누가 할 거냐? 우리가 변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저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걸 모습으로 삼고 있는데 학교 말에 설문지마다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제발 차별 좀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안 오는 게 있어요. 저는 공장이야 하는데 이게 섭섭하지요.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교사가 듣습니까? 애가 듣습니까? 애가 듣습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줄 알았나? 애가 느끼지 않나? 그럼 내가
제가 더 순수하게 와서 조금만 거라도 조심하고 더 나가줘야만이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집단적으로도 이 시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반대에 대해서 교사가 지금도 힘들지만 그냥 조금 더 노력하고 자성하는 그 근무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입니다. 초등학교가 다녀야 되는데요. 참 학교를 보내면 참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를 들어서는 실제 가보니까 새로 지은 학교인데 애 경기도였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한 경기도였을 때 애는 한 번에 50명입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데 문제는 벽이 없어요. 교실 벽이 앞뒤로만 옆으로는 다 트여있어요. 열린 교육 하다가 저쪽으로 벽을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가슴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수업이 될까? 내 교사 입장에서 볼 때에 참 그런 부분. 또 한 번은 제가 우리가 양을 가는데 우리의 담임이 노무사입니다. 다시 영문 조사를 초등학교 교무사 선생님이랑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업무책이 많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5개에 있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애기 엄마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질문을 받아서 가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일이니까 가보니까 모든 교실이 애들은 다 가슴하고 선생님들 업무실하고 있답니다. 선생님들 마치라겠죠, 그죠? 그래, 엄마가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더라고요. 교사인 나는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럴 때 있기 때문에 저도 원칙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는 안 보여준다. 이렇게 교사라고 했지만 절대 그렇지만 그러나 저도 학교를 들어볼 때 어떤 경우는 시험 끝나고 특히 겨울방 시험 기점되다 보면 학교인지 비디오방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실은 비디오방 있고 운동장은 다 공을 싸는데 제가 차라리 학교 이름을 양화 체육중학교 멋있다. 그만큼 애들 운동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 교실 비디오를 보고 있어요. 그걸 이제 교사님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지만 부모들이 보기에는 선생님보다는 근데 이게 사소한 문제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부모들은 모든 나쁜들이 있죠. 부모들이 많지만 사실은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층 사람들 중에서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유학을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장관, 국회의원 다 나오라 하세요. 심지어 교육부 장관 한국에 학교 안 보냅니다. 자기를 한국에 학교 안 보낸 사람이 교육장을 합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명 안 한 사람이 교통부장을 합니다. 한심하죠? 자랑을 안 한 사람이 버스를 안 타는 사람이 특히 교통부장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자기애는 한국에 안 보냅니다. 상급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에 자기 아이가 학교에 원하는 것처럼 좀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거나 그게 없거나 생기 때문에 뭐 끝나거나 또 아닙니다. 의식이 있거나 한국은 직접 사는 의식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가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 유학 많이 갔는데 80%는 안 들어옵니다. 유학 가서 갈 때는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에 귀하게 됩니다. 지금 안 들어와요. 80%는 안 들어와요. 자리가 없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난 참 만나면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한테 니네들이 그 살면 되겠냐 욕을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학부모들의 어떤 아픔과 울부짖음과 국민들의 어떤 욕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좋은 교사에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좋은 교사는 오히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럽지만 이거는
2년 동안 희망을 못 줘보세요. 그거는 실현하는 거죠, 실현. 그죠? 기독교사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희망을 준다고 그랬는데 준 게 없어요. 참 부담스러운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어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한 가지 최근에 교육계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학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벌.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제도를 잘 바꿉니다. 대학 역시 바꾸고 하는데 아무리 바꿔도 변하지가 않는 거죠, 교육이. 왜 안 변할까? 선진국의 제일 좋은 제도만 골라봐도 또 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의 속에 학벌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관념. 죄송합니다. 학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은 이 중에 서울대학 안 나오신 분 많고 지방대 나오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속에 크리스찬들이지만 그걸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사가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걸 하늘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늘 안고 학벌 그거 명문대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땅의 국민과 젊은이들이 그거 하늘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그걸 향해서 질주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 가져다 보십시오.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사회가 학벌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안티 학벌, 굿바이 학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가고 대표 선생님도 인터뷰도 한번 해봤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그겁니다. 서울대를 없애자 아니면 모든 대학을 국유화하자. 국유해서 뭐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제가 보기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놓겠습니까? 안 놓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걸 외에는 대안을 제시 못해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그 의식의 문제인데 기독교인이 하면 되는데 교회가 하면 되는 건데죠.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도 되겠습니까? 교회도 학벌 문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주인과 노예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와서 형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학벌과 신분과 재물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도 똑같이 그걸 안 끌어안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 내에 다 통용됩니다.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들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모 대형 교회들은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나 의사가 아니면 장로가 안 됩니다. 예. 그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교회도 끌어안고 있는 그 같이 안고 오히려 재생산시킵니다. 교회가 아이에 대해서 제시된 대안이 뭡니까? 입시철되면 100일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떨어진 애들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떨어진 애들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것도 우리 해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기독교사들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함께 이거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충분히 또 가능한 문제. 이거는 또 교회를 살리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기독교 교회를 흐르는 교육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대안들을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큰 4가지 덩어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4가지 덩어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시간이 많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대안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도 아이들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을 듣게 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다. 이것이 제일 큰 교육 능력이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관계 없이 학교에서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이 하고 함께 해야 될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좋은 교사 실천 운동이죠. 좋은 교사 실천 운동을 더 열심히 추구하는 겁니다. 좋은 교사 실천 운동은 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다 받았죠?
받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때 얇게 좋은 교사 기라자기라는 적을 했었는데 거기 4시간 지침을 제시했죠. 지금 업그레이드를 또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표시만 시킨 게 아니라 내용을 안 시켰습니다. 내용 보면 복음, 사랑, 정의, 형인데 그 의미들이 도대체 뭐냐 그거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지침은 30가지 좀 줄였습니다. 지금은 좀 동작시키고 이렇게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캠페인 내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30가지 10분 지침 들어갔다가 통합하듯이 4가지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캠페인 한시가 원래 2가지 가정방문과 결혼이 있는데 2가지를 더 제시했습니다. 2가지도 못하는데 또 뭐 2가지냐 하시는데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안 물려주는 때문에 통째로 한꺼번에 학기를 분하지 않고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 결혼 위에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수업 평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몇 페이지 나오냐면 예, 157페이지. 157페이지 보시면 스스로 하는 수업평가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정방문과 결혼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미 선배교사들이 해오던 우리 교육계의 어떤 중요한 자산이 됐던 것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가정방문도 있다가 문제가 돼서 없어진 거고 결혼도 상담소에서 내가 하라는 겁니까? 하면 결혼해라 하는 것을 정신문제인 걸 갖다가 살려내는 겁니다. 즉 뭐냐면 강제로 시키면 안 되는 걸 교사의 자발성을 가지고 또 특별히 기독교사의 복음의 자발성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이 가정방문과 결혼인 것이지 수업평가 운동도 이미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직 2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하나씩 할 때마다 배지 주고 선생님 수업에서 평가하는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선생님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숙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적으라고 중간에 줍니다. 제가 제시할 때는 반드시 너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적어라. 그냥 이름을 안 적고 가보니까 로고 적더라고요.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런 대신에 내용에 대한 지경이 있지 않겠다. 저는 그래 믿을 수 있죠. 하나님 해봤으니까. 내용에 대한 지경이 있지 않겠지만 대신에 양이 짧은 놈 용서 안 한다. 양을 많이 써야 분량을 두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적어야 성의 있게 된 느낌이 옵니다. 조금 적는 거는 필요 없죠, 솔직히. 그래서 많이 적어서 상대 수박 안 적으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일단은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브레이시아 저 끝이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참 잘 배워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줘요. 격려를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문제점 시선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아픈 거 많아요. 그냥 아픈 게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도 알죠. 나는 뭡니까? 그래서 나도 알기 때문에 수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수업을 업그레이드하게 시키는데 이거는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교사평가 정부에서 사회에서 교사평가해야 된다. 니네 평가 안 하냐? 제가 사회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교사 안 틀린다. 야, 너네 영업하니까 물건 100개, 200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교사는 지금 펜시아시 20년 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야, 이 사회가 얼마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니네 안 웃겨요. 저는 정부에서 하는 그 평가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면 진짜 그 모순이 불보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받아줄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평가해서 우리가 많이 하면 내 스스로 평가하겠다. 이거 제일 잘하면서도 제일 실질적인 거다.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으면서 동시에 어떤 교사가 발전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 길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국민 앞에 정부 앞에 제시하고 싶고요. 동시에 자기를 위한 얘기입니다. 수업평가는 학기 초에 선언하는 거죠. 선생님은 학기 초에 학기 말 되면 아니면 중간고사를 위해 평가 본다고 선언하면서 하면 선언 안 하더라도 마음을 가져서 하게 되면 긴장합니다. 긴장해서 저희가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시하고 싶고요. 또한 이 수업평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교사분이 주로 생활 수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정방문, 교육, 보험주시 많은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게 다시 상담입니다. 수업 문제에 희망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참교육 학부모에서 나온 상담 사례에서 보니까 학부모 호소하는 거 있죠. 그 내용 보니까 옛날에는 교사의 도덕성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많은데 지금은 그거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교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교사가 숙제 열심히 안 합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니 교사의 자질 문제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찾아보더라고요. 이거 응답해야 자질 높여야 된다. 당연히 지금 그런 자질 줘야 된다. 주되 예도 열심히 하니까 운동으로서 수평가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은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평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좀 쌓이게 되면 우리가 더 나아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기독교적인 수업.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수업이 뭐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복음을 잡아서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깔고 이렇게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스테판이 기사 나와줬는데 제일 비인기 강좌가 뭔지 아닙니까? 교과에 대한 기독교의 절가, 교과에 대한 기독교의 절가, 교과에 대한 기독교의 절가는 상당히 비인기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느낌이 들죠. 당장 수업 시간 애들 주목시키고 제가 할 수 못하는데 지금 기독교의 절가는 할 여유가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러니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수업에 대해서는 평가받고 두 번째 중보기도 운동입니다. 중보기도 운동. 그 다음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운동은 맨 3페이지. 중보기도 운동은 설명 안 나와있고요. 노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중보기도 운동이고요. 중보기도 운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 운동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윤실에 속해 있는데 기윤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신문하고 싸우고 음란문과 싸우고 박진영 그래서 음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이 PK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음란의 세력들 이 시대의 젊은 영웅들을 찾아갖고 파고드는 음란과 폭력의 세력들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윤실 운동을 기독교 시민 운동과 참여연대가 틀립니다. 참여연대는 제독에서 하면다고 생각하지만 기윤실이나 기독교 시민 운동과 피켓들은 나가지가 뒤에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육운동도 기독교 교육운동과 좋은교사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운동을 실천하지만 기도로서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운동이 포함하는 것은 교회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교회를 깨운다는 것은 아까 잠시 알겠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학벌의 문제, 이 시대의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재생산시키는 구조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내려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습의 학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능력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회개하고 꿇어앉아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교육만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다가가니까 교회 교육 안 하니까 저는 교회에서 운동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에 정성호 목사님 가겠습니다. 가겠는데 교회 교육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떤 교회가 학교를 안 끌어들이고 학교 함께 나가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중보기도 운동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공교육을 높여야 됩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교회가 이제는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어려운 아이들을 결혼해서 교사가 결혼하듯이 교회가 결혼해서 그 아이들 도와줘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학교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교회 목사님이 학교에 와서 전도하고 또 교회가 학교에 또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면 함께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발체 문제가 의식을 끌어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용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 운동입니다. 중보기도 운동은 여러분이 이미 얘기했지만 교회 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설득하시고 전문을 설득하시고 그 저희가 연합 차원에서는 교육주의를 지키기 운동합니다. 학교 교육주의를 지키기 운동합니다.
제가 몇 교회 모델을 삼아봤었는데 몇 교회 가서 이렇게 그 학교가 그 주일은 목사님이나 여동사를 위해서 교육이 안 생깁니다. 제가 방금 말했죠.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회개운동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특강을 받습니다. 학원에서 특강을 받아서 전체 학부모들과 교인들이 함께 교육만 시작하는 그 주를 갖고 학교에 가서 가게 하는 거.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2가지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을 믿기 제시하는 거. 두 번째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겁니다. 실천을 보이죠. 세 번째는 제도개혁 문제입니다. 제도개혁. 첫날 박학근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제도개혁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개혁 문제 기독교 전날이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고 우리가 하늘에 있지만 습관되는 틀리게 됐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되 그럼 모든 교육 문제에 다 대안을 제시하랴. 그래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거 못할 거냐? 우리가 준비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것. 그럼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에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부정하는 학교에 부정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들을 정책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교사 개인을 하고 있고요. 교사가 지역별을 끌어서 같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제가 학생들이 근무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무하는데 선생님들이 통제부 하나님 많습니다. 간절히 느끼는 것들이 이 아이들을 위한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거냐? 대안하는 핵심이 뭡니까? 교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회기관이나 정부랑 이 태아를 속에서 어떤 기독교사들이 주축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문제는 지금 교육부도 고쳐야 하겠습니다. 한 해에 학교를 하는 6만, 7만 원에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대안이 없어요. 학교에 사회 복지사를 투입하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이 끌어놔야 됩니다. 담임이 끌어놔야 되고, 선생님이 끌어놔야 됩니다. 동시에 선생님이 끌어놔서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단체에서, 연합차원에서 다른 기관들을 조인하고, 만들어내고, 프로젝트 만들어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가다 보면 안 되는 애들아 보내주기도 하고,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선화에 대한 문제는 참 우리가 기독교인이 잘할 수 있는 문제 같다. 우리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부분 같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학벌 문제. 학벌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의식과 제도와 거의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대안을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복마에서 끝까지 전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문제들. 또 아니면 교원 정책의 문제들. 지금 교원 정책의 문제가 정부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 교사들은 반발하는 거, 그런 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정부가 하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교사를 이렇게 자존심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마지막 문제는 의식계획의 문제입니다. 의식계획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 의식계획의 문제는 다만 캠페인으로 시기가 아닙니다. 기도로서 교회와 함께 통교회 회개함으로써 함께 나가는 중에서 시켜가는 그 파트에서 그런 파트에서 이 크게 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했습니까? 선생님. 네, 제가 이만큼 시간이 갖지 않은데 본인이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끄주시죠. 나왔습니까? 아직 나왔습니까? 예. 제가 뭐 이거 설명할 거 없네. 얘기 안 나옵니까? 얘기 나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들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7가지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가 펼쳐질지 모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변화에 대해서 대시하고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 김사할 것이 있고 또 교사연합에서 조직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흰 색깔로 분홍색으로 나눠서 쭉 내려주시죠. 예,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이 운동을 했을 경우에 2년 동안 했을 경우에 일어날 결과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되는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1번 해주세요. 네, 보셨죠? 노란색은 여러분이 해야 드리고 흰색은 연합상을 사야 됩니다. 네, 1번 보시면 제가 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정말 보험을 들고 아이들을 전도해 나가고 교사모임에 참여해서 불박할 때에 연합에서는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주겠습니다. 학교에서 법조를 문제될 때 저희가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전도와 양육이 종교활동이 단순한 종교활동이 아니다. 교육운동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연결해 주시죠. 예,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1대1 결혼을 학급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 여러분이 품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십시오. 그 다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졸업생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그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교회를 설득해 내고 또 나름대로 특특대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천운동을 할 때에 가정방문 한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만 잘하냐? 아니면 잘하지 하지 마라. 기독교에서 먼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저희가 교회 가운데서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세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뿐 아니라 교총이든 전교든 한교든 같이 그 분위기 탈 수 있기에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모임들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고 캠페인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저희가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설득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 운동을 펼치시죠. 그러면 저희가 교회를 연합해서 학부모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교회 전반적인 배경 운동들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도회, 그 다음에 지역의 지역 모임이나 교수단체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면 저희들은 시도회가 필요한 성경공부 교재, 또 지역 모임 유도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시도회나 아니면 지역 모임 활성화되도록 교재와 또 아니면 유도 훈련을 수업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러분이 직접 할 일은 없습니다. 예비교사 모임이요. 이번에 예비교사들이 220명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예비교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제 대학생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발표하는데요. 대학 특히 알겠습니다. 찬양인을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안중규시는 분이죠. 여기서 청문한 분인데 그분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다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참 진실한 형제입니다. 제가 압니다. 참 진실로 역사를 믿으면서 역사의 주인이 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흥한다는 게 있죠. 흥한다 틀면 삐딱하게 하지마. 평소에도 삐딱하게 하지마. 진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시대를 결혼하는 자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 세상 분위기 있죠. 근데 그 세상 분위기가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아무도 그 느낀 사람을 못 듭니다. 선언은 맞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네. 믿죠? 네. 제가 오늘 나한테 보니까 교사님들이 디제트 맞습니까? 디제트 보니까 회원을 해주겠습니다. 교육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단에 있으면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즈와는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술로만 고백되기 때문에는 실제로 역사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나 안 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솔직히 말합니다. 선교사 너무 두렵다. 월급 받지 않는다.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 걸리고 있잖아. 이거 우리의 교육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이 나가시면 어렵더라고요. 그 교사는 복음의 생식도 될 수 있고 주의도 있고 안정되죠. 월급 나오죠.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다. 복음을 전하는 교사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정말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 없습니다. 사명에 대한 꿈을 제외하고 다 교사님 꿈을 꾸게 하십시오. 저는 죄송하지만 이 교사를 하면서 교직을 포기해야 되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사를 만나도 부탁을 드리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계속 나가셔서 교사님을 비자하는데 교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 월급 시간도 많은데 안 있는 직장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제하고는 제 안정된 거 월급 사회적지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다녔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쓰고 그런 자세로 교사분들 참여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먹어서 뭐냐면 좋은 교사를 원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교사분과 다른 캠페인에서 틀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중심이 돼서 총선, 그러니까 낙선중이겠죠. 참여한 사람이 적어요. 솔직히 말하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운동은 됩니다. 그런 운동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실천을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고 해가지고 그걸 애들이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느끼고 학부모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운동이 됩니다. 동료 교사가 알아야 됩니다. 교사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물길로 올라갑니다. 이게 있는 1200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또 100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냥 기빠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캠페인이 여러분의 일상학교생활과 별도 일을 하는 겁니다. 학교 일을 그만두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 그 길, 교사로서의 관심을 지킬 수 있는 길, 그 길, 어떤 교육의 핵심을 가지고 내가 교육을 붙들고 정말 그 길이 바로 가정학문, 개념, 수업평가, 전공기도 됩니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때 왜냐면 이것을 참여해서 그 흐름, 성의 흐름들이 형성되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여서 하는 분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육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가운데 세력이 흐름을 타서 바랍니다. 흐름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탁시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분들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거 캠페인 수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부에서 하는 게 있죠. 본부에서 연합을 하겠습니다. 그 연합이라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연합은 별도로 존재하는 후보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연합이라면서 저 연합입니다. 저하고 약한 사람들 또 몇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합을 운영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풀타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식으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있던 성민쌤하고 저하고 사람 휴식을 했습니다. 그때 교사님 앞에서 땡픈 돈이 안 나왔습니다. 19만 원인데 얼굴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을 전해서 선생님 부모님을 전해서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감동스러웠던지 2000년대 때 많은 선생님들 부모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부모님을 전해서 상근자들이 뛰고 그 다음에 저널과 문수운동가 펼쳤습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은 1000명이지만 2000명이지만 우리의 대상은 2000명이 아니라 기독교자 전체입니다. 최소한 10만입니다. 그들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팜플렛 하나 뿌리를 받으라도 사실은 많이 들죠.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 감당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저는 교직에 들어왔습니다. 송윤 선생님하고 김희준 선생님하고 편집하시는 두 분이 기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편집해가지고 다행히 월 200만 원 월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도 적어놓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7월달 월급이 제가 360만 원 받았습니다. 오늘 선생님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15년 참가했는데 360만 원 받았습니다. 송생님 200만 원 받았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참 연봉이 없었어. 근데 상근자를 위한 처세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마치고 재정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끼워서 내가 3만원, 5만원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3만원 쳐주시고 만원 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저녁 시간에 정리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개의치 마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프라기보다 못한 저희 인생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아무 의미 없으셔야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주시고 주로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거에도 감사한데 기독교사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쓸 때마다 좌절하고 참 나 같은 무슨 기독교사의 일배를 잡아주실지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아니다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약한 너희들 세상 하늘을 볼 때 아무것도 안 너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육계를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불신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멘을 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이는 1200명 1300의 교수님의 가족들을 수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의 불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서서한 것들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우리가 역사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